가슴이 쿵쾅거리거나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 이유 없이 심장이 빨리 뛰거나 한 번씩 건너뛰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멈칫했다가 갑자기 뛰는 것 같아 깜짝 놀라기도 하죠. 이런 증상을 한두 번 겪고 말면 그냥 스트레스 때문인가 보다 하고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반복되거나 이상하다는 느낌이 자꾸 들면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증상, 바로 오늘 이야기할 부정맥이라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심장 리듬이 흐트러지는 건 단순한 불편함 그 이상으로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정맥이 왜 생기고 어떤 신호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런 증상을 어떻게 구별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알기 쉽게 하나하나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평소 가슴 두근거림이나 어지러움을 겪으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 심장은 매 순간 규칙적으로 뛰면서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심장이 박동하는 리듬은 전기 신호에 의해 조절되는데, 이 신호가 잘못 전달되면 심장이 지나치게 빠르거나 느리게 혹은 불규칙하게 뛰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바로 부정맥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심장은 1분에 60에서 100회 정도 규칙적으로 뛰는데요. 이보다 빠르면 빈맥, 느리면 서맥, 그리고 박동 사이의 간격이 불규칙하면 심방세동과 같은 형태의 부정맥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부정맥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질병 이름이 아니라 심장 박동의 이상을 포괄적으로 부르는 용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종류도 매우 다양하고 증상도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가슴이 벌렁거리는 느낌만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어지럽거나 숨이 차는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엔 실신하거나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일도 생길 수 있죠. 문제는 이렇게 심각한 증상까지 가지 않더라도 몸 안에서는 조금씩 문제가 쌓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정맥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불편한 증상을 넘어서 뇌졸중이나 심부전, 심지어 갑작스러운 심정지와 같은 치명적인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병 병력이 있거나 고령이라면 위험이 더 높아지므로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게다가 부정맥은 증상이 없어도 조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몸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잘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가슴 두근거림이나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느끼셨다면 반드시 진료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고 관리에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정맥의 여러 가지 종류와 각각의 위험성, 그리고 진단과 관리 방법까지 순서대로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약물 치료와 시술 여부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부분도 후반부에서 따로 다루어 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정맥은 이름부터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그 증상은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치기 쉬운 증상들이 바로 부정맥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와 다르게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리는 느낌을 자주 받으신 적 있나요? 혹은 가슴이 벌렁벌렁 뛰다가 금세 조용해지는 경험을 하신 적은요?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스트레스나 긴장 때문이 아니라 심장 리듬 이상, 즉 부정맥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 흔한 증상은 어지럼증입니다. 특히 자리에서 일어날 때 눈앞이 캄캄하거나 핑 도는 느낌이 든다면 단순한 빈혈이 아니라 부정맥일 수 있습니다. 심장이 제대로 박동하지 못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어지럽거나 심한 경우 실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도 부정맥과 관련된 주요 증상 중 하나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쁘고 가슴에 압박감이 느껴진다면 심장의 박동이 불규칙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잠을 자는 중에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한 느낌, 혹은 맥박이 빠르거나
느리게 뛰는 것을 직접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목이나 목에서 맥박을 재보면 박동이 일정하지 않거나 건너뛰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이러한 증상들은 피곤하거나 일시적인 컨디션 저하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반복되거나 점점 강해진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혈압이나 당뇨, 갑상선 질환 등이 있는 분들은 부정맥이 더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정맥은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맥이라고 하면 무언가 아주 특별하거나 드문 질병에서만 생기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정맥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생활 습관, 그리고 아주 흔한 질환들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원인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가까운 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심장은 계속해서 강하게 수축해야 하고 이로 인해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거나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의 전기 신호 전달이 불안정해지고 그 결과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은 갑상선 질환입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경우에는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부정맥이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놓치기 쉬워서 심장에 문제가 있는 줄 모르고 다른 쪽을 의심하다가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장 근육 자체의 질환, 즉 심근증도 부정맥의 주요 원인입니다. 심장이 늘어나거나 딱딱해지는 경우 전기 자극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이건 특히 중년 이후에 나타나기 쉬운 변화 중 하나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과음, 카페인 과다 섭취 같은 일상 속 작은 습관들도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바쁜 생활 속에서 자주 무리하거나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속 피곤함을 느끼는 상황이 반복되면 심장에도 그 영향이 누적되는 겁니다. 또한 일부 약물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감기약, 기관지 확장제, 일부 다이어트 보조제나 건강기능식품 중에서도 심장 박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 드시고 있는 약이 있다면 부작용을 한 번쯤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흡연과 음주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음주는 심장 전도계를 자극해 부정맥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특히 흡연과 음주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그 위험성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정맥은 특별한 사람만 겪는 질환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일 접하고 있는 환경, 습관, 그리고 이미 갖고 있는 질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경각심이 필요하고 원인을 제대로 알고 조절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맥은 단순히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을 수도 있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정맥이 어떤 합병증으로 이어지느냐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부정맥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가장 우려되는 합병증은 심부전입니다. 심장이 제대로 박동하지 못하면 혈액을 온몸에 충분히 보내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심장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특히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이 오래 지속되면 심장의 펌프 기능이 떨어져 결국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부전은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뇌졸중, 즉 뇌혈관이 막히는 질환입니다. 심방세동처럼 심방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고 덜덜 떨리기만 하는 경우 그 안에 피가 고이면서 혈전, 즉 피떡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피떡이 혈관을 따라 올라가 뇌로 가게 되면 그 순간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말을 못하거나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오고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세 번째로는 심정지의 위험입니다. 특히 심실세동처럼
심장의 펌프 기능이 완전히 무너지는 형태의 부정맥은 갑작스럽게 심장이 멈추는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중이거나 자고 있는 도중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대처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삶의 질 측면에서도 부정맥은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하면 피로감이 쉽게 찾아오고 숨이 차고 일상적인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평소처럼 산책을 하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도 버거워지고 그로 인해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고 우울감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심장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와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부정맥은 단지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심부전, 뇌졸중, 심정지, 삶의 질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르게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거나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느낌, 혹은 가슴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가 이내 괜찮아지는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이런 증상이 항상 부정맥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엔 무시하면 안 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원에 가야 할지 말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맥박 체크입니다. 손목에 맥을 짚고 1분 동안 박동수를 세어보는 겁니다. 정상적인 맥박은 보통 분당 60에서 100회 사이고 리듬도 규칙적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그런데 박동이 지나치게 빠르거나 느리다든지 건너뛰는 것처럼 불규칙하게 느껴진다면 한 번쯤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증상의 반복 여부입니다. 가끔 가슴이 두근거리더라도 잠깐 지나가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반복되거나 하루에도 여러 번 느껴진다면 부정맥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활동을 하지 않을 때조차 가슴이 뛰고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느낌이 든다면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지러움이나 실신 또는 순간적으로 눈앞이 하얘지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도 경고 신호입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어서 어지럽거나 중심을 잃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과 부정맥이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호흡 곤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산책을 하다 갑자기 숨이 차고 이전보다 힘이 들게 느껴진다면 심장이 제대로 혈액을 보내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또한 부정맥과 관련 있을 수 있는 증상입니다. 또 하나 체크해봐야 할 부분은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나른하고 피곤한 날이 계속되거나 일상적인 활동에도 집중이 잘 안 되는 날이 많아졌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부정맥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 전신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이런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가슴 통증, 속이 메스껍거나 토할 것 같은 느낌, 불안감이나 공황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가족 중에 심장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 더 낮은 기준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증상이 반복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불편하다면 꼭 병원에서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스로의 몸 상태를 무시하지 마시고 조금 이상하다 싶은 순간이 바로 점검해야 할 타이밍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부정맥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무조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부정맥은 그 종류도 다양하고 그에 따른 치료 방법이나 필요 여부도 매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정맥이 곧바로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건 부정맥이 항상 위험한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조기 심방 수축이나 조기 심실 수축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끔 한두 번 심장이 건너뛰는 듯한 느낌이 드는 정도라면 특별한 치료 없이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치료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심방세동이나 심실빈맥, 심실세동 같은 특정 부정맥은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과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심방세동은 뇌졸중 위험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항응고제 복용이나 전기적 심혈동전환 같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치료 여부를 결정해야 할까요? 첫째는 증상의 정도입니다. 부정맥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로 심하거나 어지러움, 실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치료 대상입니다. 둘째는 부정맥의 빈도와 지속 시간입니다. 가끔 한두 번 느껴지는 것과 하루 종일 지속되는 건 위험도가 다릅니다. 셋째는 동반 질환의 유무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과 함께 나타난 부정맥이라면 치료가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치료의 목적이 반드시 증상을 없애는 데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장 내 혈류를 안정시키고 혈전 생성을 막기 위해 예방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증상이 없어도 뇌졸중 위험이 높은 부정맥이라면 미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최근에는 약물 치료뿐 아니라 고주파를 이용한 전극도자절 제술 같은 시술도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술 시간이 짧고 회복도 빠른 편이라서 젊은 층은 물론 고령층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정맥이라고 해서 무조건 겁먹을 필요도 없고 반대로 무조건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어떤 종류의 부정맥인지, 어떤 증상이 동반되는지, 그리고 본인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혼자 판단하지 않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심전도 검사, 24시간 심전도 혹은 심장 초음파만으로도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치료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걱정되신다면 너무 늦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은 단순히 혈액을 보내는 펌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 지나온 하루하루가 고스란히 새겨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으로 하루를 채웠는지, 얼마나 자주 걷고 움직였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며 살아왔는지조차도 이 심장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정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부정맥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생활습관, 방치된 만성질환, 그리고 반복된 스트레스와 같은 것들이 오랜 시간 심장을 흔들어 놓은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조심스럽게 돌아보고 내 몸을 알아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금기 많은 식사와 운동 부족,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는 심장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한순간의 실수보다는 반복된 습관이 심장의 리듬을 바꾸고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쌓아온 삶의 리듬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조금씩 바꿔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우리 몸은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은 심장을 더 빠르고 불규칙하게 뛰게 만듭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 가슴이 벌렁거리거나 불안할 때 맥박이 뛰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심장의 리듬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심장은 스스로 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에도 심장은 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심장을 챙겨 주어야 합니다. 음식,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심장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면 심장은 금세 반응합니다. 예전처럼 뛰지 못하더라도 더 건강하게 오래도록 우리 몸을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단, 그 시작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부정맥은 우리에게 무언가 바꿔야 한다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한 번쯤 귀 기울여 보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부정맥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심장이 빨리 뛰는 문제로만 넘기기엔 부정맥은 생각보다 더 깊고 더 중요한 건강 신호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식습관을 조금 조절하고 가벼운 운동을 생활에 조금씩 섞어주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시간들을 의식적으로 가져보는 것.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모여 우리의 심장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떠올리시면서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한 번쯤은 꼭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요즘 체중이 예전보다 부쩍 늘었다거나 몸이 자꾸 붓고 무겁게 느껴지는 분들 계신가요? 혈당이나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 느낌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 꼭 함께 하셔야 합니다. 다음 주제는 다이어트입니다. 단순히 살을 빼는 목적이 아니라 건강하게 체중을 줄이고 몸속 염증과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진짜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확인하고 다음 영상에 정성껏 반영하겠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치의처럼과 함께 내일도 건강한 하루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